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2강 생성형 AI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강 생성형 AI 등장의 학습 목표는 자, 첫 번째, 챗GPT와 LLM을 구분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LLM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모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공지능에서 멀티모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제가 방금 학습 목표를 좀 따따따따 읽기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는 단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LLM이란 게 나왔고 그다음에 멀티모달이란 게 나왔어요. 자, 요게 무엇인지 한번 차분히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강 생성형 AI의 등장. 여기는 챕터가 챗GPT와 생성형 AI,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모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챗GPT는 벌써부터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난 이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과연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챗GPT 없이는 어 일반 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챗GPT는 다들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그냥 챗GPT다. 챗GPT가 인공지능이다. 그쵸. 챗GPT는 인공지능이 맞아요. 하지만 그럼 인공지능은 챗GPT냐, 인공지능 이퀄 챗GPT냐, 요거는 조금 틀렸죠. 포함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이냐, 맞죠. 동물은 인간이냐, 이거는 틀렸죠. 그런 식으로 챗GPT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긴 하지만 이게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회사, 분야, 핵심 기술, 그리고 서비스 및 제품이라고 할 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삼성전자니까 전자제품을 만듭니다.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고 있죠. 그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걸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거를 통해서는 갤럭시라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만들 텐데 분야가 자동차고 핵심 기술은 내연기관,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구동 기계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소나타라든가 또는 그랜저라든가 그런 자동차들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챗GPT는 무엇이냐?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습니다. 오픈 AI.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분야는 인공지능이고 여기서 핵심 기술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 부르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것이 챗GPT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 자체로 인공지능이냐라고 얘기할 때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이지 이게 완전히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는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챗 GPT 할 때 GPT
어, 우리가 뭐 줄여서 뭐 GPT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GPT가 무엇이냐? 자, GPT란 방금 말씀드린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대표적인 LLM 브랜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 브랜드는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게 있고 휴대폰 브랜드는 뭐 갤럭시, 뭐 갤럭시 S, 갤럭시 A 이런 게 있는 것처럼 GPT는 인공지능 기술, 아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했던 그 LLM 기술의 한 브랜드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GPT라는 그 기술을 써서 만든 서비스가 챗GPT예요. 챗GPT는 앞에 챗이 붙은 것처럼 사람이 대화를 나누듯 이제 AI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어찌 보면 채팅 서비스죠. 물론 그 채팅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긴 하지만요. 자,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장과 아이디어를 추론하여서 생성한다. 상호작용하며 맞춤형 응답을 제공한다. 그래서 GPT는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 인공신경망의 줄임말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인공신경망은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고요. 자, 생성하는 미리 학습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LLM 한번 살펴봅시다. 자, LLM은 줄임말은 Large Language Model, Large Language Model. 아까 한글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Large, 대규모죠. Language 언어 모델. 자, LLM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언어 패턴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문장이 좀 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하는 거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 건데 여기서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언어 패턴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 어떠한 수학적 모델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 단어 뜻을 하나하나 쪼개보면 라지는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대형 신경망이다. 파라미터와 입력 값은 뭐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쉽게 생각해서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의 학습 이야기를 할 때 저 함수 상자에다가 우리가 그 사과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그거를 손전등을 비춰 가지고 어떤 그림자가 나왔었죠. 그때 우리는 이제 학습은 그 넣는 과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알 때 손전등이 어느 방향으로 비추느냐 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게 학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LLM은 조금은 다르고요. 조금은 달라서 자, 학습할 때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일단은 LLM을 만들었어요. 뭐 LLM의 학습 원리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이것도 수학적 모델이겠죠. 수학적 모델로 LLM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렇게 만들었고 학습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학습한 이후에는 이 LLM 모델에다가 질문을 하면 어떠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어떠한 답변을 생성해요. 자,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위에 설명을 보면 라지 수십억,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대형 신경망이고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랭귀지, 자, 인간 언어의 문맥, 문법, 의미를 학습한다.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말을 이제 학습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델, 입력 문장을 보고 다음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공지능이란 거는 어떠한 수학적 모델, 즉 함수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었죠. 자, 사실 뭐
LLM을 단순히 함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확률 모델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어떤 확률 모델이냐? 자, LLM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그 정말 온갖 곳에서 텍스트를 모읍니다. 인터넷 또는 뭐 우리 책, 뉴스, 논문 온갖 곳에서 그 텍스트를 모아요. "오늘은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오늘은 하늘이 뒤에 다양한 단어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하늘이 서울, 오늘은 하늘이 아프다, 오늘은 하늘이 맑다, 오늘은 하늘이 컴퓨터, 오늘은 하늘이 야옹. 그 뒤에 정말 많은 단어들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오늘은 하늘이 맑다죠. 그리고 뭐 소설이나 시적 표현으로는 오늘은 하늘이 아프다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문장에서는 문장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에 하늘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 하늘을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수식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늘이 맑다 또는 아프다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중에서는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오늘은 하늘이 맑다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오른쪽 것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행복한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수도관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즐겁다이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뒤에 땡땡이다. 명사가 들어가겠다. 그쵸?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산도 명사죠. 서울도 명사고 수도관도 명사지만 대체로 이 문장은 인터넷이나 우리가 교재나 뉴스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뭐 때로는 정말 이제 세상에는 온갖 표현이 다 있으니까요. 어떤 표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LLM은 정말 정말 많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라는 말을 학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그 문장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라는 말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에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일반적인 경향을 그 찾는다고 했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단어 패턴의 확률, 오늘은 하늘이 뒤에는 어떤 단어가 오는 게 가장 확률이 높으냐, 어떤 패턴으로 단어가 오는 것이 가장 높은 확률이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 그 모델에 질문을 하면은 이 모델은 자기가 가장 많이 봤던 형태의 문장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를 학습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은 형태를 학습을 했지만 여기 그림처럼 아이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 LLM은 대한민국의 수도 그 뒤에 오는 단어로는 서울이라는 것이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행복한, 부산, 서울, 수도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 뒤에는 서울이라는 것이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 높은 확률의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문장을 만들어내 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생성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전의 인공지능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학적 모델을 찾고 나면은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그 수학적 모델에 의해서 답이 계산됐습니다. 답이 계산돼서 출력됐어요. 그렇죠?
출력됐는데 이 LLM 같은 경우는 안에 확률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어떠한 질문을 하면은 그 확률들이 가장 높은 그 조합으로 단어들을 이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저렇게 말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저렇게 표현해도 되고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떤 문장의 순서로 얘기할지 뭐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구조와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어와 그 의미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LLM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뒤에 수도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뒤에 서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높은 확률들의 단어들을 조합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계속 생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LLM을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성형 AI. 요즘 우리가 생성형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벌써 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 그리고 LLM,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챗GPT 또는 GPT, 인공지능, 생성형 AI, 뭐 LLM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안 쓰고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들을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챗GPT가 LLM 모델 중에 하나고 LLM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대체로 뜻이 통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생성형 AI는 무엇이냐? 자, 기존의 AI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었던 AI는 자, 주로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분류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 어떠한 우리가 사진을 줬을 때 여러 사진을 줬을 때 자, 이 사진이 강아지야 고양이야 체크하고 강아지야 고양이야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분류하고 선택을 했다고 하면 생성형 AI는 세상에 존재했던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확률에 기반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생성형 AI는 정말 많은 고양이 그림들을 사진과 그림들을 학습을 하고 모자 사진들을 학습을 하고 사람의 그림풍 또는 사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림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자를 쓴 고양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들의 의미와 요청을 이해를 한 다음에 고양이와 모자의 그 확률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모자를 쓴 고양이를 그려내는 겁니다. 실제로 AI가 모자 쓴 고양이를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양이와 모자 사진을 학습해서 그 둘 사이의 확률을 조정해 나가면서 새로운 모자 쓴 고양이를 그려내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사나 시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음악 만들어준 AI도 많고 간단한 소설도 잘 써주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LLM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LLM의 특징 방금 이제 생성형 AI였죠. LLM의 특징은 문맥을 이해한 답변을 합니다. 정말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단어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단순히 그 이전 인공지능들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제는 LLM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사이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애플이라는 단어 그냥 사과죠. 사과. 그전에 인공지능은 애플이라고 하면은 뭐 사과를 이야기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이야기를 하다가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사과가 아니라
회사 애플을 생각할 겁니다. 아이폰과 맥북을 만드는 애플사를 생각하겠죠. 그런 식으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맥락을 파악해서 이 애플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단어 사이의 관계나 맥락을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그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애플 회사에 대한 문장을 학습할 때에는 그 앞뒤로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제로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애플이라는 단어는 그 먹는 사과보다는 회사 애플을 가리키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생성 능력, 생성형 AI니까요. 기존의 AI와 달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을 한다. 자, 밑에 사진은 이제 우리 학교 승학 캠퍼스, 부민 캠퍼스인 분도 있고 구덕 캠퍼스인 분도 있겠지만 승학 캠퍼스 사진을 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AI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이거를 반 고흐의 그림처럼 바꿔달라. 별이 빛나는 밤에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압축. 자,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DB가 아닌 모델 내에 지식이 포함된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공부를 했었다,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제 저장 장소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서의 내용이나 뭐 그런 내용을 찾고 싶으면은 그 교과서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을 거예요. 근데 LLM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쫙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이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예. 인공지능 모델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긴 하겠죠. 그래서 외부의 DB가 아니라 모델 안에 지식 그 자체가 들어있다. 자, 할루시네이션. 요거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 우리가 얘기할 때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LLM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좋은 LLM인데 한계가 있어요. 자, LLM은 기본적으로 계산기가 아니라 응답기에 가깝습니다. 계산기는 우리가 문제를 던져주면 그 문제를 계산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계산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서 어떤 계산을 할 때 오답을 알려주진 않죠. 우리가 그 계산기를 잘못 사용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입력을 했으면 그 계산을 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계산기예요. 그런데 LLM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가 아니에요. 응답기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앵무새 그림을 보시면 앵무새는 우리의 말을 흉내내서 따라하죠. 그래서 앵무새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앵무새한테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은 앵무새한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하면은 앵무새가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앵무새가 수학을 이해를 하고 그걸 대답을 했을까요? 앵무새가 실제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들렸던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그 문장을 암기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걸 겁니다. 따라 이야기한 걸 거예요. LLM은 그래서 앵무새가 외우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LLM에다가 여러 가지 뭐 수학 계산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LLM은 정말 그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에서 그 수학 문제와 수학 정답까지도 학습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어 이런 그 챗GPT라든지 서비스도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뒤에 LLM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LLM 뒤에 계산기를 두고
그 계산을 푼 다음에 답변을 LLM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LLM한테 우리가 문제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앵무새가 대답을 해 주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이 LLM들은 자신이 학습한 대로 그 확률이 있죠. 확률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률 중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정답이 없는 경우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률에 따라서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halluc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수업 자료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해 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앵무새한테 물어봤을 때 앵무새가 대답을 해 주는 거를 100% 믿기는 힘든 것처럼 여러분도 LLM이 대답해 주는 것들을 참고는 하시되 이게 마냥 정답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할루시네이션 예시로 챗GPT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어떤 사용자가 챗GPT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니까 GPT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해냅니다. 조선시대에 맥북 프로가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마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마치 사실인 양 얘기를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GPT 초반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GPT 모델들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100% 신뢰하면은 안 된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챗GPT와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LLM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멀티모달. 자, 멀티모달은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멀티모달은 사람으로 치면 오감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이런 이제 감각들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LLM은 우리가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멀티모달이라는 게 되면서 멀티모달은 오감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그리고 영상도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글만 읽고 하다가 이 친구가 소리도 듣고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이제 다뤘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LLM에서 이제 멀티모달 LLM으로 넘어가면서 소통 방식이 우리 사람이 대화하는 것과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만 대화하다가 우리도 사람도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 사물을 가리키거나 뭐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해하기도 빠르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잘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번역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요즘 사진 그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외국어에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거기에 즉석으로 그 외국어를 번역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에서 먼저 외국어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외국어를 다시 번역 AI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멀티모달이 되기 때문에 사진과 번역을 한 번에 하면서 더 편해진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LLM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많은 LLM 서비스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자, 챗GPT는 LLM 서비스 종류 중 하나이지 전체 AI,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LLM은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확률 모델입니다. 그래서 LLM의 특징으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맥락을 파악해서 그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학적 모델에 근거해서 답을 계산해내던 기존의 AI와는 다르게 확률에 기반해서 여러 내용들을 조합을 하면서 콘텐츠를 생성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 과정에서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 등장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멀티모달은 사람의 오감과 비슷한 개념이고 이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사진, 영상, 음성 등을 활용해서 이제 LLM의 활용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계속해서 인공지능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지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12강 생성형 AI의 등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